그로부터 50년이 흐르고 댐프시의 그 폭발적인 힘은 한 소년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20세기 후반 가장 위대한 복서로 성장하게 될 그 소년이 바로 마이크 타이슨이다. 10대 시절 타이슨은 댐프시의 경기 장면을 담은 필름을 보고 또 보면서 그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I'm crazy about Jack Dempsey because of his ferocious intensity. You know, there's no one like him. No one like him. They maneuver around the side of the ring. Now watch. There's that big left, and Willard down. Again, back on the old fighters, I would like to be something like them. I would like to be not much flamboyant or something arrogant, you can say, but just to be in a way, yes, different from all the fighters nowadays. 타이슨이 잭 댐프시의 강력함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었다. 타이슨은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아버지 없이 자랐다. 어릴 땐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받았지만 얼마 안가 그들을 괴롭히는 불량 청소년으로 성장했고 범죄는 곧 타이슨에게 있어서 생존의 방식이었다. 12살 때 그는 이미 절도와 폭력 등 30건이 넘는 전과를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이크 타이슨의 지능이 높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높은 지능은 곧잘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죠. 바로 그걸 감안해서 그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건 아버지를 대신할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댐프시와 마찬가지로 타이슨 역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했다. 14살 때 그는 브루클린에서 뉴욕주의 교정시설로 보내졌다. 그리고 가석방과 함께 캐스킬의 한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 전설적인 트레이너 커스 타마트를 만나게 된다. 마침내 타이슨은 그가 필요로 했던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녀석을 보니까 인상이 장난 아니었어요. 펀치를 맞고도 물러설 것 같지 않았고 그것만 봐도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오냐, 널 권투 선수로 키워주마 했죠. 물론 커스 다마토 밑으로 들어올 때 타이슨은 문제아이다, 다루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타이슨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다마토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과거를 지워버리고 순수했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텅 빈 캔버스에 뭔가 그려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982년 다마토는 16살의 타이슨이 복싱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하는 거야. 상대의 옆을 파고들어. 옆으로 빠지면은 넌 자유자재로 공격할 수 있지만은 상대는 제대로 반격을 할 수 없단 말이야. 타이슨의 재능은 정말 대단해서 그가 존경했던 잭 댐프시의 전성기를 다시 보는 듯했다. 커스 다마토는 이러한 타이슨의 잠재력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그를 완벽한 현대적인 복서로 개조했다. Not only got to throw punches, you got to learn how to miss punches. You know what that means? These are the tricks of the old times. That's how they got to learn. 다마토 선생님은 타이슨한테 생각하는 복싱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점을 명확하게 깨닫도록 만드신 거죠. 이 권투는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머리로 하는 것이란 걸 말이죠. Your mind is not on your way. There's something distracting you. 타이슨이 정규 교육을 못 받았지만 머리가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아둔하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I like being sometimes a little arrogant, a little bit, not much, just a little bit, and a little spoiled. I like that. That's me, and it's always going to be me. And I'm not going to try to change it for nobody. 마이크 타이슨은 16살이 되던 1982년 주니어 올림픽 출전으로 데뷔했다. Hey, Cuz, 8-second knockout, first round. 8-second knockout. 타이슨이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거라고 했더니
다들 미쳤다고 하더군요. 난 미리 환영 챔피언이라고 크게 쓴 플래카드를 마을 대로변에 걸어두라고 했어요. 커스타마토의 예상대로 타이슨은 주니어 올림픽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돌아왔다. 헤비급 복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1985년에) 프로로 전향한 타이슨은 다음의 경기 17번 모두 KO로 이겼고, 그는 이제 무하마드 알리 이후 가장 촉망받는 헤비급 신인 복서로 주목받고 있었다. 연전 연승 KO 퍼레이드였습니다. 제2의 잭 댐프시의 출연이었죠.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믿을 수 없는 건 타이슨이 다른 헤비급 선수들보다 키가 무척 작았다는 겁니다. 키도 작고 리치도 짧다 보니까 견제를 하거나 거리를 두고 잽을 날릴 수 없고, 대신 바짝 접근해서 상대보다 강한 펀치를 빨리 날려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1986년 11월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던 트레버 버빅과의 챔피언 타이틀전을 불과 일주일을 남겨두고 스승 커스타마토가 사망하자 타이슨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렇지만 타이슨은 슬픔을 억누르고 타이틀전을 강행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타이슨의 코너에서는 그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했다. 그러나 2회에 접어들자 타이슨은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타이슨은 버빅을 무너뜨리고 최연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됐다. 커스타마토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This one is going to be over, I believe. It's over. That's all. And we have a new era in boxing. 경기가 끝나고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커스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먼저 간 위대한 복서들에게 내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타이슨은 현대에 와서도 파괴력 있는 펀치 하나만으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가 챔피언이 되기까지 함께 땀을 흘린 사람들의 감격은 실로 남달랐다. 잭 댐프시와 마찬가지로 챔피언 벨트는 타이슨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고, 광고 회사들에게 타이슨은 노다지나 다름없었다. 그의 건전한 이미지에 힘입어 광고들이 쇄도했고, 그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려나갔다. Hello, I'm Mike Tyson. Those of you who followed my boxing career know I've accomplished a lot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happened way back in 1980 when I first met Customato, the world-famous trainer and manager. 세계적인 스타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타이슨도 그걸 알았고 즐겼어요. 비록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 차도 없었고 번쩍거리는 보석을 걸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그를 보면 환호했죠. 이제 복싱계의 황금 거위로 떠오른 타이슨을 잡기 위해 프로모터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기괴한 취미와 변덕스러움으로 이름난 돈킹도 이 경쟁에서 빠지지 않았다. 돈킹은 최고의 프로모터였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할 능력이 있었어요. 전 타이슨한테 돈킹과도 협상을 벌이되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텍스 리카드가 잭 댐프시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돈킹은 이제 타이슨의 삶을 지배했다. 그러나 댐프시와는 달리 타이슨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점점 심해지는 주위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줄 몰랐다. 커스타마토는 마이크를 데리고 있을 때 마치 부서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다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서 보여주고는 다시 제자리에 놓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돈킹은 이런 식이었어요. 자, 해봐.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마이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커스 다마토가 온화한 성품으로 마이크에게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증오와 인종편견, 기타 온갖 나쁜 점들을 돈칭은 의도적으로 다시 마이크에게 하나하나 주입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이크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잭 댐프시가 그랬던 것처럼 마이크 타이슨도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는데 TV 드라마의 여주인공 로빈 기븐스였다. 두 사람은 1987년 처음 사귀기 시작했는데 당시 로빈은 저에게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다정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하고 결혼한 다음 날부터 180도로 변하더군요. 이제부터 안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결혼 8개월 만에 두 사람은 헤어졌고 로빈 기븐스는 마이크 타이슨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타이슨이 폭력적인 조울증 환자라는 것. 그녀는 이혼과 함께 타이슨의 재산 절반을 가져갔다. 그러나 링에서 마이크 타이슨은 여전히 무적이었다. 그리고 1990년 도쿄에서 벌어진 제임스 버스터 더글라스와의 의무 방어전. 두 박사들은 40대1로 타이슨의 우승을 점쳤다. If he's able to hold Mike off, this thing could go a few rounds. If he can't hold Mike off, Mike will dispose of it early. 그동안 경기 외적인 요소들에 너무 시달린 탓일까? 초반부터 타이슨의 움직임은 무기력하고 둔해 보였다. 그러나 8회에 접어들자 그의 진가가 마침내 빛을 발했다. 마침내 더글라스가 쓰러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졸전을 펼쳤는데 그 한 방이 챔피언제를 지킨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둘, 셋, 넷. 아직도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아직도 여덟, 아홉. 무엇이 9와 4분의 3초 만에 더글라스로 하여금 일어나서 경기를 역전시키도록 만들었을까요? 신이 내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끝났어.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어요. 잭 댐프시의 카운트 지연 사건 때처럼 마이크 타이슨도 자신이 KO로 경기를 끝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타이슨이 링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링 밖에서의 그의 삶도 무너지고 있었다. 더글라스에게 패한 후 마이크는 육체적으로는 멀쩡했지만 정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링 밖에서의 타이슨은 점점 링에서의 야수적인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고 1992년 타이슨은 미스 아메리카 출신의 데질의 워싱턴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유죄를 선고받고 3년의 형기를 채웠지만 그의 행실은 변하지 않았고 추록 후에 그는 점점 더 삐뚤어져만 갔다. Doesn't matter what I say, it doesn't affect you guys because your guys don't care about nothing but money. So every now and then I kick your ass and stomp on you and put some kind of pain, inflict some kind of pain on you because you deserve to feel the pain, somewhat of the pain that I feel. If I wish one of your guys had children, if I could kick them in their head or stomp on their testicles, so you could feel my pain because that's the pain I have, waking up every day. 커스 다마토와 있을 당시만 해도 타이슨은 세상과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대로 되려고 노력한 거죠. 그 모습이란 즉 우리 안의 호랑이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호랑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러한 역할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좋아, 내가 당신들 입맛에 맞춰줄 수 없다면 차라리 증오하게 만들어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위로부터 계속적인 요구, 그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면서 결국 폭발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난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링에서 보여줄 때 열광하는 겁니다. 타이슨은 폭행 혐의로 흉기를 2번이나 채웠지만 그래도 여전히 흥행 보증수배였다. 2002년 타이슨은 재기전을 갔는데 상대는 당시 챔피언이었던 레녹스 루이스. 그러나 경기에 앞서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그는 여전히 추태를 보였다.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상한 눈으로 날 노려보더니 느닷없이 모자를 벗어던지고 다가오더라고요. 마침 보안 요원들이 나서서 그의 엉뚱한 행동을 막았습니다. 또다시 타이슨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 레녹스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버린 것이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볼 때 현실 세계와 링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서로 뒤섞여 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았습니다. 레녹스 루이스와의 대전이 있기 전부터 이미 분별력을 잃은 상태였죠. 프로복서 타이슨이 아닌 미치광이 타이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경기가 열릴 예정이던 네바다주에서는 타이슨의 독설 소동이 있고 난 뒤 그의 모든 경기를 불허하는 조치를 내렸고 다른 주들도 잇따라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는 2002년 6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리게 됐는데 6년 전 존 설리번의 맨손 권투가 당국의 승인 없는 불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타이슨의 경기 또한 복싱계가 등을 돌린 가운데 벌어졌다. 링에 오르자 처음 보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띠가 링을 반으로 가르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었지만 저는 오로지 타이슨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The bell goes, referee Eddie Cotton, who's no small man himself, some 6'5", in against these two men who've been destined to meet, well, virtually from the 경기가 very day 시작된 후 오래 지나지 않아서 타이슨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할 만했다. Menacing, good right through the guard of Tyson, and again, this is two good shots from Lewis. Tyson comes back with a left, but was pretty ineffective. 루이스는 뛰어난 몸놀림으로 아웃복싱을 펼치며 매회 점수에서 타이슨을 크게 앞섰다. 전 원래 치고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경기 전에 전 평소 제 스타일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타이슨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타이슨이 진다면 그는 패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과연 평소처럼 규칙을 무시하는 작전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은 8라운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nd Lewis sensing that this is going to be his contest. There's a great right hand. Down he goes. Surely that's it all over. 주심이 카운트를 할 때 전 그걸 지켜보다가 5부터 같이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보니까 일어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요. The bloodied face, I'm sure, of a defeated former champion. Both eyes in a mess, and the referee has called it off, and Lewis has achieved the destiny he always felt was going to be his. And he points to... 그는 열심히 싸웠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그날은 제가 좀 더 잘했을 뿐이죠. 마이클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어요. 이길 가능성이란 애초부터 없었으니까요. 소니 리스튼이나 로베르토 듀랑 같은 경우 재기전에 나섰다가 몇 차례 펀치를 맞고는 그래 졌어 하고서 바로 링을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는 좋아, 내가 맞을 짓을 했다면 얼마든지 맞아주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타이슨은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모습들을 부정하려는 듯 깨끗하게 패배를 자인함으로써 복싱계를 놀라게 했다. And again, he was just splendid, a masterful boxer. I just take my hand off to you, and just please, if you could give me one more chance, I'd be greatly appreciative.
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마이크 타이슨을 꼭 꺾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보기 좋게 쓰러뜨려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요. 그동안 좋지 않은 행동으로 많은 실망을 시킨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경기 후에 그의 모습을 보고는 모두 그를 동정하는 쪽으로 흐르더군요. 타이슨 불쌍하더라 하면서 말이죠. 타이슨은 상징적인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마침내 사람들의 용서를 구했다. 자신의 손으로 루이스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준 것이다. 그의 영웅 잭 댐프시처럼 타이슨도 방식은 다르지만 패배를 통해 다시 승자로 태어났다.